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팔아라, 다주택자의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총리실 관계자는 그럼 집을 팔으라는 얘기가 고위공직자가 어느 정도 급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뭐 2급 이상 뭐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한테 집을 팔아라, 그 이유가 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각 부처는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들은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라, 이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 채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지금 이제 상당수의 정부 부처가 지금 세종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고위공무원, 이 사람들은 서울에 있다가 졸지에 노무현 정부의 그 어떤 행정수도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종시로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생활 기반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뭐 부인과 자식들을 이제 자식들도 서울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서울에 놓고 본인만 내려가서 세종시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집 두 채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서울에 기존에 살던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에 내려가서 거기에 뭐 공무원 특별 분양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뭐 그것도 특혜는 특혜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살아야 하니까 그 모두 다 전세 살거나 월세 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집을 마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두 채가 됐고, 이 두 채는 결국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두 채가 됐다. 이런 사람들은 한 채를 팔아라. 그럼 아마 세종시 거 팔으려고 할 겁니다. 똘똘한 한 채를 놔둬야죠. 뭐 그런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래도 세종시에서는 이 고위공직자 혼자 살아도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서울에 가족들이 사는 집을 남겨놓고 본인은 뭐 거기에 오피스텔로 가든가 아니면 월세를 살든가 조그만 데에서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서울에 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겠죠. 자, 이런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런 사정 다 안 봐주고 그대로 팔아라, 다주택자니까. 이게 도대체 정책이냐, 위협이냐, 협박이냐?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자기네들이 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를 압박하는 이런 것은 정책이 아니다. 이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세균 총리는 이걸 지금 지시라고 고위공직자들한테 공표를 했습니다. 참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짓이다. 이러기 전에 이미 그 정책 실패에 관여한 사람들, 지금 21번째 정책이 나왔고 이번에 22번째 정책이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앞에 정책은 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김현미 장관은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 가서 답변해서 한번 구설을 오른 적이 있죠.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뭘 압니까? 제가 새정치국민회의 취재를 할 때 김현미 장관이 대변인실의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김현미 장관한테 어떤 부동산에 관련한 전문적인 식견 이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은 나와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써준 그거를 읽어가면서 자,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요. 글쎄,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김현미 장관이 아는지 제가 묻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뭐 부동산 정책을 뭐 20번 이상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모순이다. 거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하는 마치 문재인 정부 신뢰를 해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희생을 해달라,
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지금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 아마 이 정권은 끝나고 다음 정권이 될 텐데 그 다음 정권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아니 다주택자 집 안 팔았다고 해서 뭐 고위공직자 뭐 해고시키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 정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부동산 정책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어디 있는 것인지, 도대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는 게 목표인지 뭔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의 목표를 분명히 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씩 둘씩 정책 대안을 마련하면 됩니다. 잘 아시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수도권의 집값이 하향 안정세였습니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왜 그랬을까요? 보금자리 주택 뭐 이런저런 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뭐 이런 걸 통해서 공급 측면을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고 오히려 하향 안정세를 취했다. 이명박 정부 뭐 적폐 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성공시켰는가를 들여다보고 정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뭐 심지어는 일각에서 여권 일각에서 9배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아니 집값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게 누군데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 9배까지 올린다고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많이 올리잖아요. 이게 결국 보유세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럼 집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갖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집을 가지면 집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늘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은 뭐 보유세를 왕창 늘려서 그걸로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건 북한도 안 하는 정책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엄청 늘리자. 그 다음에 또 양도세를 엄청 높이자 하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냈더군요. 뭐 강병원 의원이 이렇게 냈어요. 매매 차익의 최대 80%를 양도세로 환수하자 이런 얘기예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내지 2년인 경우 40%인 현행 양도소득세 비율을 80%로 올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단타 매매를 아예 없애자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또는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가 과연 단타 매매 때문일까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자꾸 강남 그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를 마치 우리 전체의 문제인 양 부각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거기다가 자꾸 수요를 억제하는 식의 온갖 규제만 남발해서 생긴 문제 아닌가요?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쪽으로 정책 조율을 잘 해나간다면 이명박 정부 때처럼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시점에 강남의 상당수의 집 소유자들이 문재인이 당선되면 집값 또 오르겠네? 그게 팽배했었습니다. 그만큼 노무현 정부 때 강남을 타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이게 실패했다는 게 다 입증이 됐는데 그때 그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이라는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결국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또 뭐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 양도세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양도세를 대거 올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을 못 팔죠. 아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강남 집값 또는 마용성 집값 다 올려놨습니다. 서울 전역에 있는 집값을 올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3억에 산 것이 지금 10억 가까이 됩니다. 3억에 산 게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7억이 양도차익이죠. 이제 10년 만에 7억 원의 양도차익을 냈습니다. 이거의 80%를 환수하겠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도 팔겠습니다. 그 집을. 안 팔죠. 안 팝니다. 그럼 거기다 보유세 폭탄을 매기겠다고요? 보유세 폭탄 한 2년 내죠. 뭐까지 거. 내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가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때 뭔가 또 부동산 정책 새로운 거 나올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매물을 내놓지 않죠. 이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3억에 사서 만약에 그것이 10억이 됐다고 하면요, 이걸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아들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됩니다. 증여나 사전 상속을 해버리면요, 저 양도소득세로 내는 것보다 증여세가 더 쌉니다. 그러면 저 같아도 당연히 아들한테 증여하죠. 지금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보니까 증여를 했더군요. 물론 그 증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편법 증여인지 아닌지는 아직 규명이 덜 됐습니다. 본인은 뭐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 건수를 한번 보면 최근 몇 년간 증여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보유세, 양도세를 워낙 강화하니까 매매 차익, 아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다 올려놓고서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도세로 환수하겠다고 하면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니 내가 그거 양도세 내느니 내 아들한테 증여하겠다. 그러면은 절세가 되는 것이죠. 그걸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서 양도세를 많이 내고 나중에 그중 일부를 자식한테 상속을 했거나 증여를 할 경우에는 거의 집값이 다 날아갑니다. 원금까지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아예 자식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상속세 뭐 이런 거 괜찮고요.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보다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증여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또 정책 목표는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해찬 대표 보니까 또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올리자 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럼 취득세는 이제 사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이 다주택 취득세 상향 조정에 여기에는 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신 양도세를 완화해 줬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는 조금 매겨줄 테니까 우리가 빨리 팔아라. 대신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는 왕창 올렸으니까 다주택으로의 유혹을 줄이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가면서 취득세를 올리는 문제만 얘기를 했지 양도세를 완화한 문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상황 호도죠. 상황 호도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를 올린다? 이건 사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올린다? 이건 갖고 있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올린다? 이건 팔지도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정권 사람들이 지금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서로 충돌합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이 정부가 무능하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매우 무능하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냥 불쑥불쑥 대책이랍시고 내놓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답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은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자. 왜 자꾸 이렇게 공급 부분에 관해서 소홀하냐 이런 지적을 했던데, 그리고 어제 중앙일보를 보니까 경제학 원론과 싸우는 김현미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요만 억제해서 수요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얘기다. 자꾸 이미 다 검증된 이론, 이미 다 검증된 정책,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그걸 반복하면 또는 그걸 어기면 결국 이 정책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금 20번 넘는 부동산 정책 발표로 다 입증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책임지고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데 책임도 지지 않고 정책도 전환하지 않는다. 그건 결국 무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